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 하나 먼저 한번 보시죠. 이 학교에 가던 소원이가 술 취한 아저씨에게 끌려가 사고를 당한 뒤 절망 끝에서 희망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영화 소원의 줄거리입니다. 관객들에게 감동뿐만 아니라 흉악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 이 영화는 2008년 일어난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 유명하죠.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이제 출소를 6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으로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두순법이 지난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보호관찰 대상 192명 중 24명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대비책을 부랴부랴 내놨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법무부는 매일 불시에 조두순의 행동을 관찰하겠다고 밝혔고요. 조두순이 출소 뒤 돌아갈 안산을 담당하는 경기 남부경찰청은 거주지 주변 반경 1km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안산시도 CCTV를 200여 대 더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성범죄 문제는 조두순 그리고 안산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전체 학교 10곳 중 8곳에서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학교 456곳 중 364곳이 해당하는데요. 이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보안 수단은 전자발찌 외에는 딱히 없는 상황이죠. 전자발찌는 강력범죄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부착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자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모녀가 자고 있는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2016년 경주에서도 탈북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다 검거됐고요. 지난 4월에도 구미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A씨가 도주 10분 만에 붙잡히는 등 관련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유독 높다는 건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현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범죄 재범 사건은 모두 347건으로 재범률은 1.92%에 달합니다. 반면 살인과 강도는 같은 기간 재범률이 0.1%와 0.2%로 10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용성 논란 와중에 전자발찌 청구 기각률은 매년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2018년 63.2%, 지난해에는 60.85%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봐도 62.9%에 달했습니다. 특히 대구지방법원은 기각률이 69.29%로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높았는데요. 접수 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영향이 있지만 검찰이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고 청구한 사례 중 70% 가까이를 법원이 안 채워도 된다며 기각시킨 겁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착용 명령 청구는 줄고 있는 반면 기각률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 적극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도 착용 명령에 그치지 말고 재범을 막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특별법과 위헌 분류된 성범죄자를 격리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흉악범에게는 정말 가장 강력한 종신형을 선고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시키는
그런 강력한 법 체계를 만들어줘야만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 재범을 할 것이라고 하는 걸 대충 예측할 수 있다고 일상생활은 가능하게 하지만 항상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고 그분들의 동선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보호시설이 되어야 된다. 또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를 공개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요. 전자발찌 부착한 흉악범은 주거 지역에서 200m 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물론 발의된 법안과 관련해 인권 침해와 위헌 문제 등 논란도 많습니다. 12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법안을 내놓느냐는 질책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12년 만에라도 이제라도 관련 논의에 물꼬를 튼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 조두순 출소 몇 달 뒤 다시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출소한 흉악범들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치료와 교화될 수 있는 대책을 찾는 데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와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KBS 뉴스, 소중한 제보로 채워주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